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면 수업 시간에 읽다가 멈춘 소설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을 조금 더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 기억나죠? 소설의 5단 구성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발단과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단 부분은 등장인물인 한뇌가 여동생 본매의 도시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전개 부분은 문 선생님께서 한뇌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었는데 한뇌가 왜 암탉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도시 여행에서의 사건에 대해 한뇌가 이야기하는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문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지금 한매는 텔레비전 구경을 신기해해서 암탉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라고 한매가 말했을 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제대로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참, 넌 거기서 뭘 보았니? 우연히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의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나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저 여행비가 된 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본매는 어찌나 날쌔게 달걀을 훔쳐가는지 아마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한뇌가 그죠? 도시 여행에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다. 이전까지는 달걀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었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런 달걀을 마구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갚음하겠다,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이 동생을 여행 보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여행 보낼 여비가 될 달걀을 낳는 암탉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달걀한테 들인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줄곧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가품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목적,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갚음, 복수를 위해서 중학교에 갔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 또 질문을 하시죠. 처음 듣는 소리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지금 한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구러미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글쎄다.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꾸나. 네,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기 부분에서는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 중심 내용은요. 한매가 도시 여행 후에 도시에 안가품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문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잠깐 보겠습니다. 학습지 이쪽 전개 부분입니다. 3번. 한매는 왜 문 선생님이 주신 암탉을 죽이고 싶어 했죠? 바로 동생인 본매가 어디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도시에서 뭔가 상처가 있었죠. 그죠? 자, 4번. 한매가 도시에 가서 마음이 변한 이유는요. 텔레비전이 신기해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를 보고 난 후에 달걀이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에 대해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 5번. 이후에 한매와 문 선생님은 어떠한 대화를 나눌까? 즉, 위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문 선생님께서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방법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달걀로 갚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한매가 생각하는 달걀의 의미, 원래 도시 여행 전에는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달걀이었죠. 그런데 여행 후에는 어땠습니까?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도 천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에 대해 안갚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도시에 안갚음하려는 한매의 생각과 문 선생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매는요, 어떻게 안갚음하려고 했어요? 부자가 되든지,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요, 그죠?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고 싶었어, 반대로.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도시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선생님은 그 방법이 좋지 못하고 얘기해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고 동조하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제목인 달걀로 갚으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매와 문 선생님이 나눈 담화의 구성 요소. 지금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화도 일종의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담화에서 말하는 이, 듣는 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여기는 이제 한매. 한쪽이 한매라면 또 한쪽은 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대화 내용은요. 한매가 본매의 무엇을 암탉을 죽이고 싶은 까닭이 나올 거고요.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한매가 도시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락을 보시면 자, 언제 이야기를 하는지 나오죠. 방과 후고요. 어디였습니까?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고개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화의 구성 요소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부분 읽어볼게요.